미국의 조선부활이란 말 언뜻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선택한 파트너가 한국의 한화라는 사실부터가 이미 이 게임의 승패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조선 시장의 60%를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은 조선소를 되살리기 위해 결국 한국의 기술력에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는 지난 2024년 한화가 1억 달러에 인수하며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조선소 인수는 이제 미국 내부 정치와 맞물려 거대한 소용돌이로 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까지 건조할 수 있다고 언급한 순간 필라델피아의 시민들과 해당 지역 정치인들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또한 한화의 꿈은 단숨에 초대형 폭풍권으로 진입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원잠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전 세계에서 극소수의 국가만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의 정점입니다. 현재 완전한 원잠 건조 능력을 가진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정도입니다. 심지어 일본조차 원잠 건조는 시도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을 미국이 외국 기업에게 맡긴다. 그것도 자국의 안보 핵심 기밀을 한국 기업이 접근할 수 있게 허락한다. 말이 쉽지 사실 이런 현실은 실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원자력 추진체계 기술 이전 금지법은 그 어떤 동맹국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즉흥적 발언으로 한화 프로젝트가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화가 이 프로젝트에 투입한 금액은 무려 50억 달러입니다. 이는 한화로 약 7조 2,840억 원으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기존의 낙후된 시설을 전면 개조해 연간 한 척밖에 건조하지 못하던 생산량을 20척으로 끌어올리고 수천 명의 인력을 새로 고용하며 로봇, 크레인, 도장 시설을 교체해 사실상 새 조선소를 만드는 수준의 투자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식 조선소 혁신 모델의 미국 현지 버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이 갑자기 원잠이라는 초고난도 과제가 더 씌워지면서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자력 추진체계 통합, 방사능 차폐, 초저소음 설계, 군사보안 승인, 미 해군의 기술 검증 등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으로 한화의 위상이 미국 현지에서 높아졌지만 트럼프의 발언 이후 필리조선소의 분위기는 더 암울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필리조선소의 속사정을 모르는 미국 국민들은 한국이 미국 군사기술의 핵심에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 조선업의 현주소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상선 건조 비율은 전 세계 0.8%, 군수선 건조도 3%를 넘지 못합니다. 미 해군의 핵잠수함은 모두 버지니아급, 오하이오급, 콜롬비아급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100% 미 해군 조선 기술진이 관리하는 완전 폐쇄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틀 안에 한국의 한화가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 내부 소식통들은 WSJ를 통해 필리조선소는 기술적 기반이 원잠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숙련된 인력 또한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이 평가한 게 아니라 미국 현지 언론이 필리조선소의 현 상황을 분석한 것입니다. 현재 조선소 전체 인력 중 한국인 비중은 10%도 되지 않고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원자력 인증 기술자와 용접사는 미국 내에서도 1000명 미만입니다. 조선공학자 1명 양성에 평균 7년이 걸리는 구조에서 5년 안에 원잠을 만드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리스크가 단순히 기술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폭탄으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마가 구호 아래 조선 산업 부흥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질적 추진력은 한국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자존심 프로젝트가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 워싱턴 내부의 복잡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 70%, 초대형 원유 운반선 점유율 60%, 군함과 잠수함 부문 기술 신뢰도는 글로벌 평가에서 1위입니다. 이런 국가가 미국의 낙후된 조선소를 살려주겠다고 나섰는데 트럼프의 즉흥적 발언 하나로 오히려 기술 공유 논란에 휘말린 셈입니다. 미국 내부 여론은 엇갈립니다. 일부는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지만
또 일부는 핵 잠수함 기술을 외국에 맡기는 건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 사이에서 한화는 조용히 우리는 상선, 보급선, 군수함 중심의 조선소 현대화에 집중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미국 여론은 미국에서 한화가 원잠을 만든다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단순한 해외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한화필리조선소는 미국 조선 산업의 운명을 걸고 있는 핵심 거점이자 한국 조선 기술의 글로벌 확장 테스트베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발언은 이 전략적 사업을 정치 프레임 속으로 밀어넣은 셈이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미국의 내부 정치가 한국의 기술력에 발목을 잡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은 한 가지 진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바로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미국의 조선업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원잠까지 한국의 손을 빌리려 한순간 이미 기술 패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조만간 미국 현지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핵잠수함 건조라는 말을 꺼낸 건 미국 내부에서도 현실을 모르는 정치적 선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원잠 건조는 기술 문제 이전에 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 건조에 투입되는 부품 수는 약 110만 개, 납품업체 수는 500개가 넘습니다. 그중 70% 이상이 군사 기밀 등급으로 분류되어 외국 기업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즉 트럼프가 말한 필리조선소에서의 원잠 건조는 미국 내에서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인력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전체 인력은 약 1,500명 수준입니다. 반면 원잠 한 척을 건조하기 위해 필요한 고급 기술 인력은 최소 8,000명에서 1만 명 수준입니다. 이 중 용접, 배관, 원자력 품질 인증 기술자는 5,000명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 미국 전역에서 관련 자격을 가진 인원은 1,000명도 안 됩니다. 실제로 미국 내 잠수함 생산기지인 뉴포트 뉴스 조선소는 숙련공 부족으로 기존 버지니아급 생산 일정이 3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WSJ가 말한 미국에서 가장 야심찬 조선 프로젝트가 더 어려워졌다는 문장은 이런 맥락에서 탄생한 겁니다. 트럼프가 이런 무리수를 둔 이유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입니다. 그는 재집권 이후 미국 제조업 부활을 대표 슬로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고 한화필리조선소는 그 상징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즉흥적 발언은 미국 내에서 한국이 핵심 군사 기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켜 한화의 사업 리스크를 급격히 키웠습니다. 원래 한화의 목표는 상선과 군수지원선 중심의 스마트 조선소 구축이었습니다. 로봇 자동 용접, AI 도면관리, 디지털 도장 시스템을 적용해 10년 내 무인화율 60%를 달성하려던 계획이었죠. 이 시스템은 이미 한국 조선소에서 검증된 한화형 자동화 공정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 이후 미국 언론이 이를 핵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로 왜곡하면서 한화의 혁신 모델은 순식간에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 내 일부 의원들은 이 사업이 기술 유출 위험이 있다며 의회 승인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법률상 군용 선박은 외국 기업이 건조할 수 없으며 상선이라도 군수 관련 장비가 포함될 경우 무기 수출 통제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한화는 원잠이 아닌 비군사선 중심 모델로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반면 미국은 군용 원자로 기술을 외국에 절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한화가 미국 현지에서 원잠을 건조하는 것은 기술, 법률 양측에서 모두 막혀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결론은 단 하나, 한국에서 원잠을 개발하고 건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미 원잠 설계 및 추진체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가 진행 중이며 2028년 이후 본격적인 국산 원잠 개발 사업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트럼프의 발언은 한화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미국 조선소 부활의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얼마나 독보적인지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세계 1위의 LNG선 기술, 60% 이상의 국산화율, 수주액 700억 달러를 넘긴 한국 조선 산업이 없다면 미국의 조선 부활은 말 그대로 구호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25년 1월 21일 한국 조선업 상한가 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꺼리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세계 군사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장 뜨거운 현장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디펜스 뉴스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왜 한국이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마다 주변국으로부터 미묘한 압박과 견제를 받는 걸까요? 대형 헬기 탑재함 같은 경항공모함급이나 상륙작전 지원함을 건조하려 할 때 우리 주변국인 중국이나 일본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전력 아니냐며 손을 내저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술 이전을 조금 해줄 테니 핵심은 건드리지 말아라 같은 일종의 갑질 요구도 들어왔다는 얘기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 업체들은 세계 상선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역량을 지렛대로 삼아 군함 건조 분야까지 점차 스펙트럼을 넓혀왔습니다. 특히 대형 상륙함 수송함 분야에서 독도급, 천왕봉급 등 다양한 성과를 일궈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 남아시아 등 신흥 무기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중국을 격퇴하기 위한 상륙함대 증강이 한국 조선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투함 건조 이전에 한국이 전세계 조선업계에서 자랑하는 뛰어난 상선 건조 기술력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이나 LNG 운반선, 또 컨테이너선 등에서 세계 발주량을 선도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런 역량은 군함 건조 분야에서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독도급 대형 수송함과 천왕봉급 상륙함에는 이런 기술력이 녹아들어 자국 해군에 전력화했고, 또 헬기를 운용하며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신속히 상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이 예의주시하는 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도함, 마라도함은 잠재적으로 경항공모함 역할까지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 해외에서도 기술 도입 문의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러 국가가 운영 중인 마카사르급 LPD는 한국 기업인 대선조선과 인도네시아 PTPAL 간 협력 프로젝트로 탄생한 모델입니다. 이 배는 필리핀, 페루, 브라질 등으로도 수출되어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이미 군함 수출 레퍼런스를 확보하며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방산업체들이 주변국의 미묘한 압박과 갑질을 이겨내고 대형 상륙함 건조 역량을 쌓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군력 강화는 필연적이며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조는 옆나라 일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오는 2027 회계연도 말까지 3,500톤급 물류지원 선박 2척, 2,400톤급 상륙정 유틸리티 4척, 그리고 더 작은 기동지원 선박 4척 등 총 10척의 상륙 수송 함정을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남서쪽 군도 방어와 중국 해양 진출 억제를 위한 필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호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방 전략 검토를 통해 18대의 중형 상륙정과 8대의 대형 상륙정을 도입하며 대양 해군 수준의 상륙 전력을 완비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다멘 쉬비아디스의 LST-100 디자인을 채택하고 자국 조선사가 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호주 육군 참모총장 사이먼 스튜어트 중장은 2026년 말 첫 중형 함정, 2028년 말 첫 대형 함정을 건조할 것이라며 굉장히 빠른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타르라급 LPD 2척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 2척을 인도네시아 PTPAL에서 건조 중입니다. 2026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하니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 군도에 꼭 필요한 상륙 전력 확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2022년 자국 조선소가 건조한 유상급 LPD를 취역시켰고, 인도는 2021년 LPD 내척 도입 사업을 공고했다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역시 상륙 수송함 확보 의지는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본과 호주처럼 자국 내 건조 우선 원칙이 확고하거나 이미 계약이 진행된 곳은 한국 업체가 진입하기는 쉽지 않지만 동남아, 남아시아 시장이라면 충분히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마카사르급 같은 호평 사례와 독도마라도 같은 대형함 건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에게는 노려볼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이 상륙 수송함 수출 시장에서 얼마나 강점이 있는가를 파헤쳐 봅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선 건조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대형 블록 제작 능력과 용접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상태이고 조선소 자동화라고 하는 스마트 야드 등에서도 경쟁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앞서고 있습니다. 군함이라고 해서 이 기술이 특별히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더 정밀하고 세밀한 공정이 요구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 한국조선소는 이미 해군 함정 건조 노하우를 단연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전 경험도 풍부합니다. 독도급 마라도함은 물론 동남아 여러 나라에 수출된 마카사르급 그리고 필리핀 호위함처럼 실제 운용 중인 성과가 이미 있습니다. 이는 구매국들이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만약 구매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게 해당 제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만들어서 실제로 운용 중이라면 검증된 거 아니냐는 신뢰를 얻기 훨씬 쉽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 조건도 완화해 판매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미국, 유럽 방산업체들은 핵심 기술 이전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고비용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협상 여건에 따라 상대국 조선소와 합작건조, 부분 기술 이전 등 맞춤형 파트너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대형 선박 건조 기술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구식화된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보다 뒤처진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것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하기 바쁠 것입니다. 이는 국산화를 원하는 구매국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 외교적 제약인데요. 과거 한국이 독도급 대형 수송함을 개발할 시기에 일부 주변 강대국에 압박이 있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시 중국은 굳이 그 정도 크기의 상륙함이 필요한가? 해군이 항모 같은 함정을 갖추면 지역 긴장만 고조시키지 않겠느냐? 라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개발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압박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향해 만들지 말라고 선언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외교적인 부분에서 수출 제한을 문제 삼아 우회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국산 기술을 독자 개발해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별 동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준비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나이카이 조선 같은 자국 조선소 등을 통해 LSV, LCU 기동 지원함 등 10척을 건조 예정입니다. 자국 우선 방산 정책이 강력하므로 한국 업체가 진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로는 호주인데요. 호주는 대형 상륙정 LCH와 중형 상륙정 LCM을 자체 조선소인 오스탈에서 건조 예정인데요. 이미 다멘 쉬비아디스로부터 디자인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해외 업체 협력 가능성은 일부 존재하나 현실적으로 호주도 한국이 주도 수주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국가부터는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마카사르급 LPD 2척을 운용하고 추가 2척 건조 중으로 향후 더 큰 규모의 상륙함 혹은 지원함을 추가 발주할 경우 한국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국가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국산화 정책이 강하지만 유샹급 만톤급 LPD를 이미 한 척 확보했지만 추가 건조분도 자국 우선 정책 예상이지만 과거 한국과 잠수함 기술 협력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마냥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현재 LPD 내척 사업을 계획했으나 인도 방산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지연 중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메이크 인 인디아의 기조로 인한 건데요. 현지 조선소와의 합작이 필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쉽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기술 이전과 현지 합작을 적절히 제한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의견입니다. 이렇듯 일본, 호주처럼 이미 자국 건조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나라들은 어렵지만 동남아나 남아시아로 내려가면 한국이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게다가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은 한국산 군함을 이미 운용 중이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상당수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중동,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도 함정 수출 가능성을 모색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은 해양 안보를 위해 초계함, 호위함, 그리고 상륙 수송 능력을 갖춘 다목적 함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업체들은 가격 대비 성능을 주무기로 당신들이 원하는 무장 전자장비를 통합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접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는 미국이나 유럽 경쟁업체들이 갖고 있지 못한 상당한 메리트일 뿐만 아니라 훨씬 유연한 협상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호세리잘급 호위함을 필리핀에 수출할 때도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해군이 요구하는 무장 옵션인 미사일 시위즈 전자전 시스템 등을 고객 맞춤형으로 제안했고, 비교적 짧은 납기와 합리적인 비용으로 발주국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한국 해군이 자체 운영 중인 독도마라도함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고객들이 원하는 중대형 LPD를 맞춤형으로 건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인도가 3만에서 4만 톤급 대형 함정을 원하든 동남아 국가가 1만에서 2만 톤급 LPD를 원하든 한국의 조선소들은 다양한 스펙에 대응할 수 있음을 어필할 수 있는 것입니다.